근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글 배성호. 1905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거짓 이유를 들어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지 못하는데 일본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어요. 조약은 무효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을사조약을 반대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은 채 항의했지요. 관리들은 을사조약을 반대하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의병들이 일어났지요. 태백산 호랑이다. 태백산 호랑이가 나타났다. 일본 군인들은 이 소리에 벌벌 떨었어요. 태백산 호랑이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 신돌석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신돌석은 동해에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 일본군과 용감하게 싸웠답니다. 의병들은 직업과 신분이 다양했어요. 선비, 농민, 상인, 그리고 천민도 있었지요. 모두가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고 힘을 모았어요. 탕탕탕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역에서 세 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총호순 사나이는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지요. 그 사람은 바로 독립투사 안중근이랍니다. 이 토이로 보미는 몸을 휘청거리더니 곧 쓰러졌어요. 얼마 뒤 재판을 받게 된 안중근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라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지키려고 총을 쏘았다. 안중근의 당당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1910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았어요.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총칼에 찬 일본 경찰은 우리 민족을 꼼짝 못하게 했어요. 내 땅을 왜 조선 총독부가 빼앗는단 말이오. 땅은 주인이라고 조선 총독부에 신고를 했어야지. 조선 총독부는 땅뿐만 아니라 우유의 쌀까지 가져갔어요. 우리 민족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항이라도 하면 경찰에 끌려가 벌을 맞게 일쑤였어요. 마침내 1919년 터졌구나. 조선 독립의 목소리 10년을 참고 참아 인제 터졌네. 삼천리 금수강산 이 천만 민족 살았구나. 이 한 소리에 만세 독립 만세 조선 만만세 독립 중에서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피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 사람이 자극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그 시각 탁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과 시민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어요. 3.1운동은 경성뿐만 아니라 평양, 부산 그리고 멀리 만주까지도 퍼졌어요. 이화 학생 유관순도 만세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할 수 있을까? 3.1운동으로 학교가 문을 닫자 유관순은 고향인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장날이 되자 아원의 장터는 사람들을 복닥거렸어요. 유관순은 앞장서서 만세를 외쳤지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를 외치던 유관순은 감옥에 잡혀갔었지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유관순은 단단했지요. 너희들은 어째서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느냐. 유관순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심한 고문을 받다가 숨졌어요. 이후 유관순 외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게 붙잡혀 빗장하게 죽어갔답니다. 독립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일본의 감시가 심해 활동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라 밖으로 나가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이다. 임시정부는 비밀 조직을 갖추고 나라 안팎의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리고 독립의 필요성도 주장했지요. 뛰어난 독립운동가를 키우는 활동도 했습니다. 특히 김구는 임시정부에서 다른 운동가들을 지휘했어요. 김구는 평생의 독립을 위해 힘썼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씨발 개새끼 죽겠네. 한편 만주에서는 대한독립군이라는 군대도 생겨났어요.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나가 싸우려 나가. 대한독립군은 노래를 부르며 전투를 준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군은 대한독립군을 없애기 위해 만주 봉오동에 서들어왔어요. 일본군은 물리쳐라 나라를 되찾자. 한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일본을 크게 무찔렀어요. 얼마 뒤 복수를 하러 온 일본군은 청산리에서 김자진 장군에게 혼쭐이 났어요. 나라마 독립군의 승리는 우리 민족에 큰 힘을 주었답니다. 나라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잘 바꾸는 것이 민족의 독립을 이끌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이야. 주시경은 한글 무법책과 한글 사전 등을 퍼냈어요. 한글 단체도 만들어 한글을 연구하고 널리 퍼뜨렸지요. 종교단체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했어요. 종교인들은 일본 조상을 모신 사당에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3.1운동에 참여했지요. 일본 공화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어요. 또 한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 보여주고 싶어 청년 나홍길은 영화 아리랑을 만들었어요. 아리랑에는 일본에게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영화를 본 사람들은 왜 독립을 해야 하는지 가슴 깊이 새겼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정신을 잃을 수 없다. 나라의 정신을 지키려면 역사를 잘 보호해야 돼. 박은식은 역사책을 써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어요. 또한 신채호는 고구려의 옛 땅을 찾아다니며 역사를 연구했지요. 독립운동이 거세지자 일본은 아예 우리 사람을 일본 사람처럼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 민족의 전통과 뿌리를 끊어버리려는 것이었지요. 저항하는 학생들에게 겁을 주려고 선생님은 칼을 차고 다녔어요. 학교에서는 우리말 대신 일본어를 쓰게 했고 또 매일 일본의 왕에게 충성을 약속하며 절을 하게 시켰죠. 심지어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답니다. 얼마 뒤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 못, 수저, 녹그릇 등을 가져갔지요. 아이고 우리는 어찌 살라고요. 일본은 물건만 빼앗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끌고 가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을 시켰답니다.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고 갔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라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일본을 위해 조선 사람은 전역에 나가야 한다. 바로 일본을 차지하며 다르던 친일파였지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도 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아 일본 경찰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억누르고 괴롭혀도 독립을 바라는 마음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작가 시무는 우리 민족이 독립되는 날을 그리며 시를 썼어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덧없이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돔치 그날이 이 목숨이 끊이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며 그날이 오면 중에서 이상화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온다며 희망을 노래했어요. 이렇게 작가들은 시와 글을 통해 독립의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던 중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전쟁에서 져서 항복을 했어요. 드디어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이었지요. 거리에는 온통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나라를 다시 찾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기뻐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힘으로 새 나라를 세우자며 힘차게 그랬지요. 짝짝짝 박수 소리와 함께 새 나라를 향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